어머니, 제가 다시 모실게요. 20년 전 집을 떠났던 며느리 윤미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아, 내가 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미정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역시 당신이 노린 건 이거였어!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깊은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한때는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78세 박정혜는 중풍 후유증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의 낡은 나무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지 벌써 2년째, 한때는 이 집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홀로 남을 줄이야. 정혜는 왼손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 한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정혜의 마음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간병인 김순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50대 중반의 순이는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다른 간병인들보다는 친절했지만 정혜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이 자신의 몸을 돌봐준다는 것이 때로는 서글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어서요. 정혜는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정성스럽게 정혜의 몸을 일으켜 세워 등 쪽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력이 생겨요. 약도 드셔야 하잖아요. 순이의 다독임에 정혜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정혜의 입에는 모든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 부엌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로 온 가족을 먹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밥을 비벼 먹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장남 한민수는 3년 전 가족을 모두 데리고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민수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자리 잡으면 모셔갈게요. 거기 의료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아요. 떠나면서 했던 약속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온 국제전화에서도 어머니, 여기 겨울이 너무 추워요. 아이들 적응하느라 정신없고요라는 근황 전달뿐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김은영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재활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 횟수는 줄어들었고 이제는 명절에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며느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적응하기도 바쁠 테니까요. 차남 한재석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던 재석은 큰 프로젝트에 욕심을 내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밀린 돈만 수억 원, 은행 대출금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재석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날을 정혜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재석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 박미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혼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재석은 가끔 새벽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죠? 어머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정혜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무리했던 것도 가족을 더 잘 살게 해주려던 마음에서였는데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 한재호만이 그나마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재호는 성실한 성격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들렀습니다. 어머니, 간병인분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요? 재호는 항상 정중하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지만 정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호의 아내 이선희도 처음에는 함께 와서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학원 운영까지 하느라 이제는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 늦어서요. 선희의 사과에 정혜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40년 전 이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살림을 배우던 시절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 아들을 낳아 기르며 이 집을 지켜온 세월들, 아들들이 하나둘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던 기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붙었어요. 온 동네에 자랑하며 떡을 돌렸던 그날을 정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재석이 군대를 제대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막내 재호가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을 때도 얼마나 뿌듯했던지요. 하지만 이제 그 아들들은 모두 제각각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뒤에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정혜는 아들들을 원망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각자 살아가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그네 더 타고 싶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젊은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정혜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혜는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삶의 의미가 있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순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생선구이랑 나물 몇 가지 해드렸어요. 영양 생각해서 골고루 드셔야 해요. 순이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정혜는 몇 숟가락 떠먹고는 그만 놓아버렸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더 못 먹겠어요. 순이가 정리를 마치고 퇴근한 후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혜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혜는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어져 갔고 정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정혜는 간병인 순이가 준비해준 점심을 조금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서 있는 차 소리였습니다. 순이가 현관문을 열어보러 나갔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는데요. 며느리분이라고 하시는데 정혜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며느리라니? 큰 며느리 은영이는 캐나다에 있고 둘째 며느리 미숙이는 이혼하고 친정에 가 있는데 누가 온 것일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한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48세의 윤미정. 정혜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떠났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미정아, 내가 왜?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가방을 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정혜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정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20년 전 둘째 아들 재석과 결혼해서 이 집에서 살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던 미정을 정혜도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집안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재석은 어머니에게 집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까지 잃으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정혜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결국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마저 사업 실패로 모두 날려버리자 미정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반대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미정은 울며 소리쳤고 정혜도 내가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미정은 이 집안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라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재석이 붙잡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당신 가족들은 저를 남으로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시집 오지 말 걸 그랬어요. 미정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정혜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런 미정이 20년 만에 다시 이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정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재석이랑은?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석 오빠와는 그때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이혼 절차도 마쳤고요.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식당을 정리하게 되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간병인 순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정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정혜는 미정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정말 그런 마음이니? 정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었던 정혜에게는 가족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진심이에요. 제가 간병인분 대신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요리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모든 걸 제가 하겠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의지도 함께 묻어나왔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운 현실을 생각하면 미정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너도 내 생활이 있을 텐데.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어머니만 집중해서 모시고 싶어요. 저녁 무렵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만에 이 집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들이 많았지만 미정은 능숙하게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누워서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차려드렸어요. 미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미역국과 생선구이, 여러 가지 나물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식욕이 돋았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오랜만에 집밥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미정은 정혜 곁에 앉아서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력이 생겨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마음 한편으로 의심하면서도 이런 보살핌이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자 미정은 예전에 자신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그대로 남아있는 방이었습니다. 정혜는 혼자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정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간병인 순이는 미정이 모든 것을 맡겠다고 하자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이 모셔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만 나오겠어요. 건강하세요. 순이는 아쉬워하며 인사를 했지만 정혜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닌 가족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정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영양죽에 달걀찜 해드렸어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아요. 미정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요리 솜씨가 좋았던 미정이었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더욱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정혜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미정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중풍으로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는 정혜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미정은 또다시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정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기억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콩나물국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콩나물국이랑 두부조림 해드렸어요. 정혜는 오랜만에 입맛이 돌았습니다. 미정이 온 후로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정혜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혀 무리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보람을 느껴요.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하지만 정혜는 때때로 미정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미정은 틈틈이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가 잠깐 잠들었을 때나 화장실에 가 있을 때
방안을 둘러보거나 서랍을 열어보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미정이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아, 뭘 하고 있니? 정혜의 목소리에 미정은 깜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아, 어머니. 이불 정리 좀 하려고 했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 이불을 꺼내 놓으려고요. 미정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장롱에는 이불 말고도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이나 집문서, 그리고 유언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혜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미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혜는 미정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정혜는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정의 간병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직접 차를 몰고 데려다 주었고 의사와의 상담에도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재활치료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미정은 정혜의 건강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혜의 몸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마사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오른쪽 팔 움직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요. 미정의 관찰력은 예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정혜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정은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정혜도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미정이 아직 새댁이었을 때 정말 열심히 시어머니에게 배우려고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김치가 너무 짜다고 울면서도 계속 담그려고 하더라. 정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정도 정혜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정말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 드린 것 정말 죄송해요. 미정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혜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지금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정혜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갑자기 돌아온 이유가 정말 단순히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일까요? 새벽녘 정혜는 조용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정이 거실로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쪽에 있는 서류함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미정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미정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정혜는 그 자리에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미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정혜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호박죽 끓여드릴게요. 미정의 태도에서는 어젯밤 일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정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미정이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혜는 거실에서 미정이 끓여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앞에서 차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미정이 현관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호 씨가 오셨어요. 막내 아들 재호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재호가 미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호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있어? 재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미정이 집을 떠날 때의 상황을 재호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미정이가 나를 돌보러 왔어. 정말 잘해주고 있단다. 정혜가 재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재호의 표정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20년 전에 뭘 했는지 잊으셨어요? 우리 집을 망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간병한다고요?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재호 씨,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왔어요. 재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진심?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진심이라고 하는 거야? 재호야, 그만해라.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지금 미정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니까. 간병인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어. 하지만 재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돌아왔을 리 없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재호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혜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재호는 미정을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둘째 형은 빚더미에 앉아서 집도 나가고 어머니는 혼자 남아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재호 씨 말이 맞아요. 제가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달라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때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회? 20년이나 지나서?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로 어머니를 걱정했다면 진작에 왔어야죠. 그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재호야, 그만 좀 해라. 미정이든 누구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니?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은 다들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하잖니. 그런데 미정이는 매일 내 곁에서 돌봐주고 있어. 재호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믿으면 안 되는데? 정혜가 반문했습니다. 미정이가 온 후로 내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밥도 잘 먹게 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어. 그런데 왜 자꾸 의심만 하니? 동네 사람들도 미정의 귀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박영숙 할머니가 정혜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정혜야, 그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온 게 좀 이상하지 않니? 20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지금 와서. 영숙의 말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아,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정혜는 미정을 감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과연 미정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며칠 후 재호는 다시 찾아와서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미정이가 뭔가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꾀한다는 거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유산 때문은 아닐까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들 말이에요. 재호의 말에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이라니. 우리 집에 무슨 유산이 있다고?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말이에요. 비록 담보대출이 있지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도 있고요. 정혜는 그제야 재호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재호야, 그럼 너도 결국 재산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 정혜의 질문에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가 속으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재호는 변명했지만 정혜는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재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의 진심은 무엇일까? 재호의 걱정은 정당한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정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정은 그런 정혜의 마음을 모르는 듯 여전히 성심껏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빛을 정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마음이 진짜일까요? 미정이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정혜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만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미정이 급하게 달려와 정혜를 부축했습니다. 정혜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 정혜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정혜의 맥박을 재어보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많이 올라갔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은 서둘러 정혜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혜는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그제야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정혜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환자분이 고령이신 데다가 중풍 기왕력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정은 정혜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통장, 집문서, 그리고 유언장 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들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특히 유언장 사본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집과 재산을 세 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정혜가 깨어났을 때 미정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혜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잖아요. 그때 재호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 씨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재호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정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방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나왔다면서요? 재호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병원에서 혹시 필요할까봐 어머니가 챙겨오신 것 같아요. 재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그런 서류들을 들고 다니시나요? 정혜는 재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재호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어머니 가방에 넣은 거죠? 재호의 질문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넣은 거 아니에요? 재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호 씨,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어머니 건강만 걱정했어요. 하지만 재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서류들이 어떻게 가방에 들어있는 거죠? 미정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그때 정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그만해라. 미정이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잖니. 그런데 왜 자꾸 의심만 하니?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도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넣었어요.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호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고 정혜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 집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미정은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집안을 지키려고 했어요. 시댁 재산을 담보로 잡히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게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재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억울했어요. 시댁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악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집안은 망했고 저만 쫓겨났어요. 정혜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니 미정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야?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제가 받을 몫을 찾으러 온 거예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였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재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몫이라니요? 당신은 이미 이 집안과 인연을 끊었잖아요. 이혼도 했고요. 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20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혜는 충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냐? 미정은 정혜의 눈을 직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머니가 소중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정의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고마워했던 미정의 진심이 결국 복수였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병실의 무거운 침묵이 한참 지속되었습니다. 정혜는 미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재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와 재호는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을 떠난 건 남편의 빚 때문이었어요. 그때 재석 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빚을 져왔는데 저는 시댁 재산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재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시댁 재산이 모두 날아갈 상황이었는데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정혜는 미정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반대한 건 나를 위해서였다는 거니?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주셨고 저는 냉정한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재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을 반대했다고 하면 말이나 될까요? 차라리 제가 욕심쟁이 며느리로 남는 게 나았어요. 미정은 계속해서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혼자 작은 식당을 하면서 살았어요. 매일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하지만 저는 이 집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동네에서 어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몰라서 다른 핑계를 댔지만 진심은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던 거예요. 재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서류를 왜 가방에 넣었어요?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병원에 갈 때 혹시 필요할까봐 챙겼는데. 실수? 재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유언장까지 실수로 챙겼다는 거예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누워서 미정과 재호를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정의 새로운 설명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2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이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갑자기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저는 정말 어머니만 생각하고 있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정혜가 미정에게 준 금반지였습니다. 이거 내가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정혜는 놀라며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는 정혜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으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반지를 20년 동안 팔지 않고 간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미정의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반지만 봐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 이 집안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재호는 반지를 보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당신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왜 어머니 서류를 몰래 챙겼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미정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 집안에서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정혜는 미정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미정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한 효심과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정말 마음이 바뀌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미정은 정혜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까지 모시고 싶어요. 그것만이 제가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재호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재호 씨. 저는 이제 어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미정의 대답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미정과 재호를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미정의 마지막 고백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더 교묘한 거짓말일까요? 정혜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미정이 돌아온 후 자신의 삶이 훨씬 나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이익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을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정혜를 돌봤지만 재호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박정희 어르신, 유언장 작성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언제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를 받은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정혜가 언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겠다고 했던가요? 어머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는데 유언장 작성건이라고 하네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정혜에게 전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재호한테 부탁해서 예약해놨어.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유언장을 다시 쓰려는 것은 아닐까요? 재호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미정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재호가 어머니를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미정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재호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재호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혜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재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최종 결정이야. 새로운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과 재산의 절반은 새 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정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를 그렇게까지 믿으세요?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재호야, 내가 아무리 의심해도 미정이가 나를 돌본 건 사실이야.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들은 어디 있니? 나를 돌본 사람은 미정이 뿐이었어. 재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재호는 미정과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당신 결국 목적을 달성한 거군요. 재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다시 쓰셨어요. 당신한테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요. 재호의 말에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실 줄은. 미정의 놀라는 모습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연기 그만해요. 당신이 어머니를 구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호는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재산 따위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재호는 미정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포기하세요. 유언장을 다시 쓰게 해서 당신 몫을 빼달라고 하세요. 재호의 요구에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재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정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희 둘이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니? 정혜의 목소리에 재호와 미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가 유언장 내용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정혜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내가 내 유언장 내용을 알았구나?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재호 씨가 방금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머니만 모시고 싶었어요. 재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세요. 공식적으로 포기각서를 쓰세요. 미정은 재호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20년간 받았던 상처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입니다. 미정아,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정혜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내가 나를 돌본 것에 대한 내 감사의 표현이니까. 정혜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예요. 재호는 끝까지 미정을 의심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완고함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재호의 말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미정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20년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혜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산을 포기하겠어요. 미정의 말에 정혜는 놀랐습니다. 미정아, 왜 그런 결정을 하니?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재산 때문에 그 사랑이 의심받고 싶지 않아요. 미정의 말에 재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미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미정아.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너도 이제 인정해라.
미정이가 얼마나 나를 잘 돌봤는지 말이야. 재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정이 정말로 재산을 포기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어머니만 생각하고 있어요. 미정의 눈에는 진실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재산 포기를 선언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호도 미정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정혜는 미정의 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혜도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미정은 정혜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정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없었을 거야. 재호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큰형 민수도 캐나다에서 급히 돌아왔고 둘째 재성마저 오랜만에 집에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다시 모인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정이가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를 돌봐줘서 고마워. 캐나다에서 몇 년을 보낸 민수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미정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들들이 다 모였네요. 미정이 정혜에게 말하자 정혜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아들들이 다 왔구나. 이제 마음이 놓인다. 정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나와 잠깐 이야기하자. 미정은 정혜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처음 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도 의심했어.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하고 말이야.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혜가 미정의 말을 막았습니다. 들어보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내 마음이 진짜라는 걸 말이야. 내가 나를 돌보는 모습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에서 진심을 느꼈어. 정혜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나는 내 뜻을 바꾸지 않을 거야. 너도 내 가족이니까. 20년 전에 잘못 보낸 내가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복수나 보상 같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이 진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고 미정아. 너희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정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 재산은 내가 유언장에 쓴 대로 하거라. 미정아, 내가 거부해도 소용없어. 이건 내가 나를 돌본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야. 정혜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아, 미정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혈연이 전부는 아니야.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란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미정 씨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요. 민수와 재석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모두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곁을 지킨 것은 미정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정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정혜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정혜를 배웅했습니다. 한때 미정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진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가 복이 많으셨네. 마지막에 저런 며느리가 곁에 있어서. 장례를 마친 후 유언장에 따라 재산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받기를 거부했지만 아들들이 나서서 어머니의 뜻을 따르라고 설득했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 뜻이니까 받으세요. 당신이 어머니를 돌본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에요. 미정은 마침내 정혜의 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빈소를 정리하며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복수인지 용서인지 이제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평안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정 씨,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야죠. 어머니가 그걸 원하셨으니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품에서 그녀는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미정은 정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복수와 용서, 집착과 사랑 사이에서 헤맸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결국은 하나의 진실로 귀결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